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기업을 위한 연구노트 작성법에 대해서 강의해드리는 임표라고 합니다. 기업에 대한 평가 및 지도 등을 진행하면서 기업 부설 연구소 등에서 기업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 연구노트 쓰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연구노트 쓰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한테 조그만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연구노트 작성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계공학 쪽을 전공을 하였고요. 세부 전공 쪽으로는 이제 생산공학하고 캐드캠 쪽 관련된 사항으로 박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LG전자 등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그리고 기관 등에서 기업 연구소에서 있으면서요 R&D를 포함해서 다양한 제품 개발 업무 및 품질 생산 그리고 다양한 과 관련된 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제 전북 테크노파크 등의 혁신교환에서요 다수의 평가위원들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 기업에 있으면서는 사실 저도 연구소에 있으면서 연구 노트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저 연구자들이 그냥 일기처럼 쓰는 것으로 좀 이해를 했었고요. 그리고 귀찮은 어떤 형식적인 작업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특허나 산업재산권에 대한 업무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요, 이 연구 노트가 그런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구 노트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목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 노트 개요, 그 다음에 요건, 그 다음에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약으로 해서 전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노트의 정의를 이렇게 보자면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 시작에서부터 연구 성과물을 보고 그리고 발표 또는 지식 재산권화하는 데까지 이르는 전체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이 나왔던 사항이고요. 이런 연구노트에 대한 정의를 기반으로 해서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 실험 등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 노트를 연구노트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노트는 연구자가 발표한 결과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또는 표절화 없이 직접 수행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기록물로서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연구에 관련된 특허를 등록하거나 특허 분쟁이 일어날 때 법적 근거로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어떤 근거 자료, 증거물이 됩니다. 그리고 수행기관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노트를 작성, 관리해야 하는데 현장 실태조사 같은 것이 진행될 때 관리기관의 담당자에서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따라 조금 틀리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수행기관별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참여기관별로 참여연구원별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학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연구가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연구노트가 각각에 쓰는 경우도 있지만 국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행기관, 그러니까 연구과제별로 연구노트가 쓰여집니다. 그리고 연구노트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서면 연구 노트가 있고요. 하나는 전자 연구 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면은 저희들이 보통 이제 글로 쓰는 제본된 노트에 글로 쓰는 걸로서 보통 작성이 되고요. 이런 방식이 현장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새 이제 전자 시스템 상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도큐멘터리,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전자문서 형태로 내용을 저장하는 방식이 요새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행되는 과제 강의는 서면 연구 노트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노트의 작성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연구 노트가 가장 이슈화 됐던 사항이 여러분도 가장 잘 아실 텐데요. 연구 윤리 측면에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황우석 사태는 아마 여러분도 다 가장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줄기세포 연구 논문에 대해서 데이터를 조작해서 가지고 그때 이제 국내 연구 윤리에 대한 문제하고 어떤 연구에 대한 진실성 검증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많이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자, 아직도 저도 기억을 하는데 월화수목 금금금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슈화됐던 사항들이
이걸 어떻게 검증을 하는 데 문제에 있어서 연구 노트가 작성되기에는 큰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에 대한 보고, 발표뿐만 아니라 연구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연구 윤리가 어떻게 지켜지는지, 그러니까 책임 있는 연구 활동의 창작을 위해서 어떻게 필요한지 그런 근거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연구 노트 작성이 굉장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연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연구 윤리가 어떻게 준수가 되고요. 그리고 연구 현장에서 실제적 가치를 부여한 목표가 실질적으로 연구의 진실성 확보거든요. 그런 기 위해서 근거 자료로서 연구 노트가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문제가 이제 연구의 부정행위, 연구 부적절 행위인데, 연구 부정행위 같은 경우는 변조, 위조, 그다음에 표절, 그다음에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가 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있지도 않은 실험 결과나 자료를 만들어내는 데 쓰는 날조나 조작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얻은 결과를 자신의 가설에 부합되도록 왜곡하는 이거 위조라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 사항보다 살짝 바꾸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덜 문제가 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동료의 연구 결과나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표절행위.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것은 현장에서도 좀 많이 일어나는데요. 연구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 어떤 공헌이나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논문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연구 노트가 하나의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연구 노트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사실은 배타적 권리, 특허권,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에 대한 사항인데, 선발명주의와 선출원주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는지 근거를 제시하는 게 이 두 가지인데요. 먼저 이제 선발명주의라는 것은 출원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진짜 발명자한테 그 특허권을 가지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가장 이상적이게 좋은 제도긴 한데, 누가 특허를 먼저 발명을 했는가, 발명을 했다는 그 시점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이라든가 좀 편의성을 위해서 선출원주의, 그러니까 먼저 출원한 사람들한테 특허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요, 미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이제 선출원주의를 전환을 했고요. 미국만이 지금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이 가장 발전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출원을 하는 데에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선발명주의에 대한 사항의 준비 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 100년 전부터 연구 노트, 이제 연구에 대한 사항을 쭉 적었던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리고 미국에서는 1994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외에서 미국으로 출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선발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허법이 이렇게 개정되고 나서요, 외부 다른 나라에서 미국 출원을 할 때에도 선발명주의가 인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발명주의는 내가 먼저 출원하기 전 언제 시점에 대해서 발명을 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발명을 언제 했다는 그 시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연구 노트가 굉장히 중요성이 강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산업적으로 가장 크게 발전됐기 때문에 산업적 이득을 가장 극대화하기 위해서 미국에 출원을 해야 됐기 때문에 생긴 사항인데요. 그리고 이런 발명을 하고 나서 선호 사항에 대해서 먼저 이제 다투어야 되는 사항이 선발명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하기 위해서 연구 노트가 요새는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 노트의 작성 목적을 설명드리자면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이 어느 시점에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조작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일정한 물리적 폼, 그러니까 형식이라든 사항이나 작성 요령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기록자하고요. 그다음에 점검하는 사항에 대한 이름하고 서명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 노트의 작성 목적은 다음 장에 설명하겠지만 연구 윤리 사항, 그리고 기록 관리에 대한 사항, 그리고 지식 재산권 확보에 대한 사항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연구 노트가 사실 많이 권유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강제로 많이 하는 이유 사업 같은 경우가 국가 연구개발 사업하고요. 그리고 협약에 따라서 연구 노트를 작성하도록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 노트를 필수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제 연구 노트의 필요성이 있어서 연구 윤리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논문이나 아니면은 사업에 대해서 과제에 대해서 진행을 할 때 연구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 자료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새는 이제 연구가 쭉 진행되고 나서 학술지 같은데 논문에서 게재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증거 자료 같은 걸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연구 노트는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론이고요. 그리고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서 연구 증거 자료를 통해서 재현성,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면서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에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록 가능성인데요. 기록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실질적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암흑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암흑지 개념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자신만의 노하우 형태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실제로 적고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형식지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형식지로 전환된 사항은 지식재산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산업적 어떤 비용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형식지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과제 측면에서 본다고 치면요, 이제 어떤 과제를 하다 보면은 성공을 해야겠지만 좀 운이 나쁜 경우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연구 노트가 성실성을 입증하는 어떤 좋은 근거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나라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이제 선출원주의입니다. 출원을 먼저 한 사람들한테 배타적 권리를 이렇게 주는데요. 예외적으로 특허법 103조에서 보면은 선출원주의 하에서 우선 사용권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허권이 선출원주의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선발명지된 요소들을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저 지식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연구 노트를 기존에 쭉 썼을 경우에 자기네들이 다른 가끔 보면 기술이 이렇게 같이 연구가 돼서 겹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먼저 특허권을 내는 경우에 자기는 그걸 자기가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연구 노트는 기존에 내가 특허권을 내지 않았지만 이 기술은 내 스스로 개발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사용권, 우선 사용권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타적 특허 권리에 대한 예외적 사항입니다. 연구 노트에서 세 번째 사항이 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확보지 않습니까? 근데 지적재산권은 꼭 특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임치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특허하고 기술 자료에 대한 임치 제도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특허는 명확하고 적극적인 배타적 권리인 대신에 범위가 한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청구항 단위로 해서요. 대신에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제3자한테 강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임치제도는 기술에 대한 보호를 하고는 있지만 3자에 대한 강요가 아니라요. 넓은 보호 범위 대신에 소극적 보호, 내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게 하는 사항입니다. 제3자에 대한 권리를 강요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배타적 권리는 아닌 대신에 이제 기술 임치는 이제 개발 단계에서부터 개발 이후의 전 범위에 대한 기술이 보호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특허와 달리 제조 과정, 방법, 노하우 등 영업 비밀에 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 노트 요건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면 연구 노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연구 노트 형태는요. 첫 번째는 바인더 형태의 노트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재본된 형태, 그러니까 재본돼서 찢을 수 없는 정장본 형태가 가장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본된 형태고요. 그 페이지가 이미 프린트가 돼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프린트가 돼 있어서 찢었을 때 표시가 확 날 수 있게 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재본된 노트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하고 찍기가 불가능하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기 보존이 가능한 종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한 25년서부터 한 30년 정도 내구성을 확보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가능한 그 종이가 유성펜이라 그런 걸 썼을 때 번지지 않은 형태, 그리고 오랫동안 그 원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가 유지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기구에 대한 선택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보존이 가능한 필기 도구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특히 연필 사용은 절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연필 사용은 지울 수가 있고요.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정이 불가능한 일반적인 유성펜 사용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동일한 페이지에는 단일색의 동일한 중성펜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능한 이제 번지거나 보통 저희들 쓰면 볼펜으로 보면 똥 같은 표현이 쓰잖아요. 그런 게 가능한 없는 형태의 그 필기구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이 이제 복사할 때 감광지가 있을 때 번지거나 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복사할 때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노트 형태를 사용했을 때 이게 물론 법으로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제본 형태의 이 연구 노트 형태가 그 법적인 사항은 아닌데 ASTM이나 그런 같은 규정을 보면은 그런 취지에 요구한 사항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바인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면 노트를 할 때 그 앞표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표지에는요, 기관명하고 노트에 대한 일련 번호가 표시가 중요한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연구 노트에 일련 번호를 기재해서 노트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연구 노트의 일련 번호, 그러니까 숫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관리할 수 편하게 만드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연구 노트에 대한 정의가 밑에 조그맣게 나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디 연구 노트를 소유하고 있는 주관기관이 어디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도 좀 적어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련 번호여서 어떻게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페이지를 넘겼을 때 속표지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 속표지는 연구노트의 일련 번호, 앞에서 했던 일련 번호요. 그 다음에 과제명. 물론 가끔 이제 과제에 따라서 이제 계정 번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계정 번호도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기록지에 대한 관련 정보, 그리고 연구노트 작성 기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일련 번호고요. 그 다음에 과제가 어떤 과제인지, 그러니까 과제명이 두 번째로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세 번째는 그 연구노트가 하나의 그 장정번호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길어지는 게 2권, 3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관리할 수 있게 번호, 넘버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구노트 기록자의 이름을 기재하고요. 그리고 소속과 특정 기간, 연구노트 작성 기간, 그러니까 여기서 뭐 과제의 기간이 되겠죠. 그걸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연구노트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구노트가 끝났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을 미리 정해두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가 끝날 때 사용자가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해당 프로젝트가 끝나면 보안장치가 있는 어떤 문서관리실에 제출한다거나 아니면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 과제를 마무리하고 나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써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구노트를 주문 제작하는 경우에 두 번째 페이지는 해당 기관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을 인쇄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항, 관리 대항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주의사항에 집어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제 목차에 대한 사항인데요. 목차는 처음에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목차에 대한 구성 요소가 어떤 페이지 써야 될 부분하고요. 그리고 목차 내용, 그러니까 소제목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기재 내용 중에서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결과를 나중에 추후에 찾아보기 쉽게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목차 기능을 집어넣은 건데요. 그 추후에 뒤에서 이제 연구 내용을 쓰고 나서 실험 내용이라든가 연구 내용을 쓰고 나서 그거에 대한 제목을 이 목차에다 페이지와 함께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속지 쓰는 방법입니다. 연구 노트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속지는 실질적으로 연구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면서 쪽번호가 처음부터 인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장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끔 보다면 수정을 불가능하기 위해서 찍거나 그런 것을 못하게 만들기 위해 정장본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페이지를 넘버링을 그때그때 한다는 것은 찢어내고 다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꼭 쪽번호는 인쇄되어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여백이 있는 테두리를 이렇게 두고 있는데요. 그 테두리 안에다가 내용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기록자하고 점검자의 이름하고요. 그리고 서명 일자, 그 다음에 서명이 된 사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쓰고 기록한 사람이 내용을 쓰고 그거에 자기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하면 거기에 대해 점검자가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해서 그 증거가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쓰는 실제적으로 서면 노트 쓰는 방식입니다. 요새는요, 과제를 진행할 때 인쇄된 연구 노트를 배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냥 있는 방식대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적인 연구라든가 그런 걸 경우에 연구 노트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우에는 일반 초등학교에 쓰는 노트 같은 걸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쓰는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공책 등으로 해서 연구 노트를 만드는 경우에 아래에 기록자, 점검자, 그리고 이름하고 사인이라는 이렇게 폼으로 스탬프를 만들어서 이렇게 찍어서 하는 경우도 저희들은 현장에 나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스탬프를 찍어서 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쇄된 형태가 아니라 일반 공책으로 쓰는 경우는 그런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연구 노트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요, 하는 사항인데요. 이건 체크리스트 한 10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 노트가 쪽번호가 빠지지 않았는지 여부, 그냥 앞에서 설명했던 10가지 쭉 해서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가장 뒷장이나 그리고 그 앞장이다 체크리스트를 하나 추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연구 노트를 쓰는 게 문제가 있는지 여부, 그래서 체크를 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는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점검포는 가능하시면 가장 뒷장이 나가서 여백 같은 데서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서면 연구 노트의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속지는요, 실질적인 연구 내용을 기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쪽번호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백이 있는 테두리를 두고 있고요. 그 내용 안에 내용을 써야 됩니다. 그 테두리 안에 내용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기록자하고 점검자 이름, 서명, 날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여지껏 했던 연구 노트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노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정이 불가능한 형태의 구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장본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또 페이지가 위쪽에서 프린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찢어냈을 거나 수정을 했었을 때 그걸 알아볼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그런 사항 때문에 정장본을 사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는 내구성과 보존성이 좋은 종이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최소 한 30년 정도를 유지하는 장기 보존이 가능한 종이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연구 노트의 내용은 그 테두리가 있는 종이를 사용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내용은 그 테두리 안에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필기도구는 번지지 않은 형태, 그리고 수정이 불가능한 형태. 그러니까 볼펜을 쓰는 대신에 그 번지지 않은 유성펜 위주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필 사용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데는 사항인데요. 기록자와 점검자에 대한 서명, 그 다음에 일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이름 등이 추가돼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쓰실 때요, 연구 노트는 제목,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내용을 순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